선수권 인사이드의 김태선입니다. 오늘은 유상 경매 시장에 대한 거. 사실은 이 유상 경매 시장이 의미가 큰데요.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모자랄 경우에 유상 경매 시장을 통해서 배추권을 이제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. 그래서 실제로 그 지난 계획 기간에는 유상 할당에 대한 포지션이 3%였는데 이번 3차 계획 기간부터는 10%로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. 그리고 유상 할당이 되는 업종에 대한 것들도 예전보다 더 늘어났고, 그로 인해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감축 대상 업체들 수도 더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상 할당을 통해서 형성된 그 경매 시장에 대한 가격은 우리가 이제 가격 시그널에 대한 것들, 오를지 내릴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가이던스라고 그럴까요? 그런 것들의 어떤 그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앞으로 유상할당에 대한 것들이 가면 갈수록 의미 있게 좀 분석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는 4페이지에는 그 유상할당 업체에 대한 선정 기준을 정리해 봤는데요. 보시면 그 교통하고 건설 업종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됐고요. 지난번에 62개 업종, 589개 업체에서 이번에는 69개 업종, 그리고 업체 수도 685개 업체로 확대가 됐다라는 것들이 이제 제 3차 계획 기간에 들어서 변화 중에 큰 어떤 변화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2차 계획 기간에서 처음 이제 유상할당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2차 때에는 3%에서 3차 계획 기간에는 10%로 급격히 이제 증가했죠. 이 덕분에 해당되는 업체 수도 이제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. 그리고 여기서 지금 5페이지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, 그러면은 그 이 유상할당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표를 가지고 지정했냐라는 그 기준이 중요한데요. 보시면은 무역 집약도 하고 비용 발생도 두 개의 곱한 값이 0.2%보다 큰 경우에 그 유상할당으로 해서 지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.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학교, 병원, 뭐 대중교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% 무상으로 할당한다라는 것들이 그 새롭게 그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6페이지에는 저희가 이쪽 시장에 대해서 조금 그 보기 좋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, 거래되는 상품은 KAU가 되겠고 시장 참여자들은 유상할당 대상 업체,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그 업체 선정 기준에 의해서 시장 참여자가 선정이 되겠고요. 그리고 낙찰 방식은 최저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 단일 가격으로 해서 낙찰 가격이 정해지죠. 그래서 참여자들 중에서 여러 업체들이 쭉 쓴 것 중에서 제일 낮은 가격으로 낙찰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더치 가격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, 이 부분은 저희가 뒷부분에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낙찰에 대한 기준은 총 응찰 수량이 총 입찰 수량보다 큰 경우에는 최저 응찰가로 하고, 반대인 경우에는 낙찰 하한가로 해서 그 낙찰 기준이 설정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고하고 최저에 대해서는 응찰 가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라는 것 하고요. 낙찰 하한가에 대한 기준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한다라는 것들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업체들이 이쪽 시장에 그 참여할 수 있는 그 응찰 수량에 대한 한도는 그 최대 30%에서 최저 15%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, 최대 30%로 하게 되면은 4개 업체만 참여하는 거고요. 한도를 15%로 좀 완화하면 7개 업체가 경매시장을 참여해서 응찰될 물량을 다 낚아채갈 수 있는 그 하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입찰하는 일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 날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 이렇게 개장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시간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입찰 공고 같은 경우에는 입찰 예정일보다
5일 전에 공식적으로 공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가 저희가 앞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더치 방식에 대한 얘기고, 그리고 그 입찰에 대한 한도를 30%로 정의했었을 때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, 이렇게 A 업체가 있고 B, C, D 이렇게 있는데, 만약에 A 업체가 30, B 업체도 30, C도 30 하면은 마지막에 D 업체는 10밖에 못 받아가는 거죠. 이게 다 하게 되면 이제 100이 되니까요.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써낸 업체가 그 톤당 23,300원으로 써냈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에서 높게 써낸 업체들도 전부 다가 다 이 30, 30, 30에 대해서 23,300원의 그 경매 가격이 형성되는 이 방법이 이제 더치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쪽 시장에서 반드시 경매를 해서 물량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가격을 높게 일단 써내는 게 물량 확보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가 되겠죠.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2차 계획 기간 같은 경우에는 총 그 대상 업체가 126개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30%를 이렇게 밴드를 정하게 되면 그 중에 4개 업체만 그 참여할 수 있는, 좀 극히 참여 업체를 제한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높게 그 한도를 설정하는 바람에 4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, 특히 그 참여자를 매우 제한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. 그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발전 쪽 전환 부분은 따로 하고 산업 부분은 또 따로 해가지고 경매 시장을 이원화해서 투 트랙으로 해서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.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그 경매 시장 2019년 1월 20일 날 첫 번째 경매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, 그때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그 가격하고 그 응찰에 대한 비율 것들을 이제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중간에 있는 거는 그 코비드 사건 때문에 그 추가적인 그 공급을 안 했던, 경매를 통해서 공급을 안 했던 그런 그 월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2월 달부터 그 2, 3, 4, 5월인가요? 그때까지 이제 올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시장을 개설 안 했던 그 요인으로 인해서 이 데이터가 없는 거죠. 10페이지에는 저희가 그 탄소배출권 현물에 대한 가격하고 탄소배출권 경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하고의 이런 궤적을 쭉 그려내고 있는데, 이 동그라미 점이 이제 경매 시장에 대한 그 프라이스가 되겠고요. 그 낙찰 가격이 되겠죠. 이 노란색 선은 그 종가 연결한 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약간의 그 현물 가격하고 경매 가격하고의 그 갭은 경매 가격이 좀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약간 그 심리적인 것들, 경기 사이클이나 여타 변수에 의해서 조금씩 이제 갭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요 오른편에 있는 그래프는 그 유찰 물량하고 응찰된 물량을 따로 이제 뽑아냈는데, 어쨌든 그 코비드 이벤트 터지면서 유찰될 물량들, 이 노란색 선들이 이제 유찰된, 그러니까 공급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 그 부분만큼 다 매집을 안 했고 남아있던 유찰된 비율에 대한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, 가면 갈수록 유찰에 대한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. 즉 배추권에 대한 매수세가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 시간에는 경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봤는데요. 유상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해서 업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살펴봤고요. 그리고 우리가 이쪽 시장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거는 경매 시장에 있어서 어떤 수급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잘 파악을 두시면 스팟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가격 결정에 그래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, 즉 인디케이터로서 경매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잘 살피게 되면 현물에 대한 가격 상승인지 하락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그 경매 시장에 대한 것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